그러면 2번 문제에 대한 연습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연습 문제는 기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을 캡처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표, 방금 전에 보셨던 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부분 다 캡처를 하신 다음에 저랑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캡처가 힘드신 분은 사진을 찍으셔서 휴대폰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 빈 문서를 하나 새로 만들었고요. 그거에 대한 여백을 기본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값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입니다. 자, 표에서 다섯 줄, 여섯 칸 작성해 주시고요. 내용도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점이에요. 이거는 소수점이기 때문에 쉼표랑 구분 지어서 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다 입력했으면 이제 조건을 보고 실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조건입니다. 표 전체는 이제 굴림과 10포인트입니다. 블럭을 지정하시고요. 굴림은 없다고 했죠. 시스템 굴골 가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블럭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평균까지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른쪽 정렬로 해주시고요. 자, 면색은 9분부터 평균 206.8까지 해서 표 채우기 노란색 확인해 주시고요. 노란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서 빈칸에 평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블록 지정하신 다음에 평균에 블록 계산식 그리고 평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소좀 두 자리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했죠.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캡션 기능입니다. 캡션 기능은 표 테두리를 가까이 가시면 마우스 포인트가 모양이 바뀌는데, 자, 이 상태, 바뀐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시면은 표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표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은 메뉴가 뜨는데 거기서 캡션 넣기가 나오게 됩니다. 캡션 넣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표 1이 뜨는데 지워주시고요. 지울까요? 예,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입력하신 다음에 캡션을 여기 위에 가서 캡션을 위로 올려주시고 커서 깜빡깜빡거린 상태에서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시면은 제시문과 똑같은 모양으로 캡션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조건을 해볼게요. 자, 캡션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5번 조건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중실선이고요.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구분 밑에가 이중실선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구분 오른쪽 선, 그러니까 세로선 같은 경우에 이중실선인데 여기서 이중실선 아니죠? 자, 이거 명확히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선 거기서 블록을 지정부터 하시고요. 테두리 이중실선, 테두리 곱기 0.5. 테두리는 바깥쪽. 맨 첫 번째 게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테두리 선택해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블록 지정하시고요. 자, 이거 굳이 이제 이거 안 바꿔도 된다고 했어요. 바꿔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탁 눌러주시면은 바로 자동으로 바깥쪽 테두리가 전체가 다 이중실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블록에 X 표시가 들어가야겠죠. 이거는 제가 각셀마다 적용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단축키는 뭐였죠? L입니다. 대각선 들어가신 다음에 대각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대각선 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켰네요. 이렇게 하시면 똑같이 X 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시면 이제 모든 조건이 끝나게 됩니다. 차트는 굉장히 빨리 진행됐죠. 제가 지금도 전 시간에 비해서 설명도 적고 해갖고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는 차트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우선 잠깐 좀 보겠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는 제 교재라서 여기 이렇게 중괄호가 있습니다. 이 중괄호는 2016 버전인 네오 버전에 적용된 것이고요. 제목 같은 경우 여기 제목이 같은 경우 여기 중괄호가 없는 부분이 바로 2020 버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차트의 제목 부분이 아마 다를 거예요. 여기 지금은 이건 딱 2포인트라서 이렇게 진하게 그림자가 지어졌는데 이거는 지금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만 넣으면 돼갖고 흐릿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는 약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모양이 다 바뀌었죠? 차트 모양이 꺾은 세로막대형으로 제가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2번부터. 자, 차트의 내용, 표 내용의 구분부터 구분별이죠. 회장배, 학생종별, 정체장 종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건용, 정의용, 김진아까지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만 하시면 되고요. 블럭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차트 들어갑니다. 차트 근데 여기서 차트가 뭐냐면 꺾은 선형이에요. 꺾은 선형.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건 막대형인데 세로 막대형인데 이건 꺾은 선형이에요. 차트 여기 그냥 바로 보시게 되면은 없습니다. 가로막대형하고 세로막대형밖에 없어요. 꺾은 선형 여기 밑에 있죠. 이 친구를 내려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 그러면은 꺾은 선형이 맨 처음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보세요.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꺾은 선형 선택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차트 데이터 편집 나옵니다. 편집할 필요 없으니까 X 눌러주시고 자, 이제 이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늘려주시고요. 늘려주시고 제목은 궁서 진하게 12포인트입니다. 차트 제목 마우스 오른쪽 제목 편집 자 제목은 무엇이냐면 크로스 K
그리고 궁서라고 했지요. 궁서 엔터 진하게 12포인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설정. 여기 보시면 채우기가 하향으로 되어 있네요. 채우기 하향, 테두리 넣으시면 되고,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개체 속성, 이 속성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개체 속성이 이렇게 뜨면서 차트 제목에 대한 부분의 개체 속성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채우기, 흰색, 선, 검정색 넣으시면은 여기 채우기랑 테두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림자는 여기 그 오른쪽에 효과로 들어가셔서 그림자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목 위의 글꼴, 제목 위의 전체 글꼴은 궁서 보통 10포인트로 하시게 되고 축 제목과 본래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것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옆에 왼쪽에 축 제목이 있어야 되죠. 그런 건 차트를 클릭하고 차트 구성 추가에 차트 제목이 아니고 축 제목이죠. 축 제목. 자, 기본 세로 넣으시면 되면 여기 축 제목이 나옵니다. 자, 이 축 제목이 지금 누워 있지요. 이 축 제목이 누워 있는 친구를 다시 올바르게 보이게 하기, 가로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축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크기 및 속성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글자 방향을 가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편집해 볼게요. 궁서 하신 다음에 진하게 안 하고 크기 10포인트 그대로입니다. 설정. 자, 그 다음에 진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받은 이 문제에서는 회장배 학생 종별이 축에 들어와 있는데 가로축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범례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이 범례와 이 가로축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위에 차트 디자인에서 줄칸 전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이 범례와 이 축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글꼴들을 바꾸도록 할게요. 글자 모양 편집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씨 글꼴을 바꿔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에 범례에 테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바로 여기 눈금선을 없애면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죠. 차트 구성 추가해서 눈금선 기본축 가로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다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다르실 거예요. 제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곳에 있는 눈금선이 표시가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표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거에 대한 문의를 제가 한글과 컴퓨터에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패치를 받아서 설치를 하니까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눈금에 대한 여러분들 중에 표시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따로 동영상을 찍거나 혹은 이 동영상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 가셔서 링크를 받으셔서 파일을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도 3강 할 때 3강에서의 동영상에서는 여기에 대한 눈금이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눈금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맨 밑에 쪽에 눈금이 있었는데 이곳에 눈금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었을 때 또 생겼습니다. 이 차트를 거꾸로 뒤집었을 때 또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거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뒤집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눈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평상시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눈금이 사라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의를 했더니 그 한글 컴퓨터 사이트에 패치가 있는데 그 패치를 설치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눈금도 생기게 돼서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금 여기 문제에도 눈금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눈금선이 있는데 똑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출문제를 1회만 아직 쳤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실제 기출문제를 보니까 여기가 활성화가 안 돼 있었어요. 기출문제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축 색깔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여기 바꾸는 법, 이거 바꾸는 법 어떻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지금 여기하고 이곳에서 문제하고 제 지금 연습하고 있는 이 한글 화면에서 두 가지가 달라요. 바로 여기 축에 대한 눈금이 세로 축에 대한 눈금이 지금 문제에서는 교차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화면은 세로 축의 눈금이 교차가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제 거는 바깥쪽에만 있는 거고 지금 가로축에 대한 눈금이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눈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세로축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개체 속성이 세로축으로 바뀌겠죠. 자, 그 상태에서 축소 속성에 들어갑니다. 자, 이 눈금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이 눈금이 무엇이냐? 바로 주 눈금입니다. 50 단위로 있잖아요. 지금 50 단위로 50이 주고 그거에 대한 눈금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 바로 눈금선 주 눈금이 지금 바깥쪽으로 되어 있어요. 축에 대한 바깥쪽으로. 자, 그래서 이거를 교차로 바꿔주시면은 지금 제시된 문제와 똑같이 바뀌게 되고요. 자, 여기 이 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축을 선택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속성을 들어가신 다음에 축 속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것도 주 눈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없죠. 그럼 없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시된 문제와 똑같이 바뀌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특별한 제시는 문제 시험에서 제시는 없을 것 같지만 향후에 떻게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한번 요거에 대한 공부를 해 놓을게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한 것 같기 때문에 요 부분만 다시 한번 할게요. 요 부분만 축의 눈금에 바꾸는 거. 그 부분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로 축 클릭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면은 개체 속성의 갑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축 속성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 눈금은 제가 주 50 단위가 주가 되고 그 주에 대한 눈금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 눈금선 여기 주 눈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게 제시된 거는 교차이기 때문에 바깥쪽을 교차로 바꿔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가로축을 선택해 주시고 가로축에 대한 눈금이 문제에는 없습니다. 출력 형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택해 주시고 속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주 눈금을 없음으로 해주시면은 똑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문제에 대한 두 번째 연습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에 대한 장식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 캡처 하시고요. 자, 이게 차트, 방금 전에 2번 문제에 대한 차트입니다. 요전에 첫 번째 했던 연습 문제 같은 경우 차트의 모양만 바뀌었는데요. 지금 요거는 딱 보면은 세로막대형이랑 꺾은 선이랑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혼합형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새로 생겼어요. 어렵진 않아요. 알고 계시다면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요거 일부러 요것도 준비해 봤습니다. 혼합형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표를 우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 몇 줄 몇 칸인지 세어보시고요. 한, 둘, 셋, 넷, 다섯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표 다섯 줄, 여섯 칸.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타이핑을 다 하셨으면은 이제 조건에 맞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글꼴은 지정하시고요. 공서체, 공서, 서체가 아니라 공서죠. 공서로 해주시고요. 글씨 크기 10포인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 문자 가운데 정렬, 숫자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요. 그리고 배경 색깔 변색은 노란색 블록 지정하시고 채우기 노란색. 자, 이제는 합계입니다. 합계는 같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블록 다 지정하시고요. 계산식에도 평균이 아니라 합계 구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캡션 시작하도록 할게요. 차트에 테두리 선택 한번 해주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캡션 넣기 해주시면은 이번에 위에 공백이 있어갖고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로 지워주시고요. 블록 지정해 주시고 궁서죠. 해주시고 오른쪽 정렬로 해주시면 같은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캡션 기능까지 했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십시오. 이중시선인데 전체적인 테두리와 구분 밑에 줄 그리고 구분 오른쪽에 세로 한 줄이 이중실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X 표시 하나 있고요. 자, 블럭 지정하시고요. 테두리 이중실선 테두리 굵기 0.5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 한 줄 지정하시고요. 다른 거 바꿀 필요 없죠. 테두리 눌러주시고 구분 한 줄 선택하신 다음에 테두리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제시된 것과 똑같이 테두리는 완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X 표시하기 위해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단축키 L키입니다. L키 눌러주신 다음에 대각선으로 가세요. 대각선으로 가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그리고 왼쪽 아래로 선택해 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시된 것과 똑같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차트는 혼합형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 블록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차트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차트 여기에는 혼합형이라고 있지는 않아요. 혼합형이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못 찾는 건지 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혼합형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바로
세로 막대형이랑 꺾은선이 있잖아요. 세로 막대형이 두 개고 꺾은선 막대형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세로 막대형으로 우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막대형 하나 만드시고요. 데이터 편집할 필요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X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 자, 이거를 늘려주십시오. 늘려주셔서, 자, 우선 이번에는 줄칸 전환을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보기가 편하게 줄칸 전환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바로 요거부터 해볼게요. 여기 선이 꺾은 선으로 들어온 게 있죠. 꺾은 선. 어떤 거냐면은 단체가 꺾은 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주홍색이죠. 제 한글에서는. 그러면은 이 주홍색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한 번 눌러주시면은 여기 주홍색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세요.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해 줬기 때문에 이 선택한 항목만 이 차트의 종류가 변경이 돼요. 자, 차트 변경, 종류 변경해 가셔서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시된 것과 똑같이 혼합형으로 바뀌게 돼요. 기존에 아마 했던 2016 버전부터 그 밑에 버전까지는 아마 이걸 혼합형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20부터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간편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시된 것과 같이 똑같이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제 데이터 편집 가서 통계 자료 이용 현황, 아마 궁서였던 것 같아요. 포인트 진하게 설정, 굴림이었네요. 굴림. 죄송합니다. 굴림,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그리고 나머지는 굴림의 10포인트. 그리고 그림자는 오른쪽 아래에 채우기 하향 테두리 집어넣고요. 그래서 속성에 가셔서 채우기 하향 꼭 넣어주시고, 선은 검정색 넣어주시고요. 그림자는 오른쪽 아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축 제목을 넣으셔야 되는데, 차트 구성 추가로 가셔서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이기 때문에 축 제목에 세로로 가시면 되고요. 선택해 주시고 눌러주신 다음에 선택해 주셔서 개체 속성 나오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개체 속성이 없어졌다고 해서 나는 왜 안 나오지? 선택해도 안 나오는데 하시면은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개체 속성이 나오는데 갑축 제목에 대한 개체 속성에서 그 다음에 크기 및 속성, 가장 오른쪽에 있는 크기 및 속성에서 자, 글자의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면 똑같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제목 편집 하시고 단위 센트 굴림이었죠? 굴림, 굴림. 나머지도 다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편집이 아니고 글자 모양 편집, 굴림, 가로축에 대한 글자 모양 편집도 굴림, 그리고 범례에 대한 글자 모양 편집도 굴림. 자, 여기에서 범례에는 테두리가 들어갔네요. 자, 선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로 축에 해당되는 주눈금의 단위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것에서는 0, 20 단위인 20씩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화면에서는 10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된 것과 똑같이 20 단위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세로의 갑축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가셔서 축 속성에 들어가십니다. 축 속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것에 대한 변경은 단위죠. 단위로 가셔서 지금 사용해야 될 건 주이기 때문에 주를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10으로 되어 있는 거를 20 단위, 우리는 20 단위로 바꿀 거기 때문에 20 단위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20 단위로 변경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할게요. 지금 제시된 것에서는 눈금선이 교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눈금은 교차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구성에서 이 가로 주 눈금선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선에 가신 다음에 기본 주 가로를 체크를 해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안에 있던 가로 눈금선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것에서는 세로 가로축에 대한 여기 눈금선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개체 속성에서 축 속성을 가신 다음에 주요 눈금선을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걸 없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제시된 것과 똑같이 차트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